네, 그럼 다시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이근영 교수님 모시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이제 전해드린 내용이 이 활주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활주로가 너무 짧았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이 무안공항 어떻습니까? 인천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 좀 활주로가 길이가 실제로 짧죠? 인천이나 김포공항보다 짧은 건 사실입니다. 예. 보통 2,800m가 무안공항 활주로 길인데요. 김포공항이나 인천은 3,000을 넘어가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안공항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3,000이 안 되는 것이죠. 2,800m이죠. 2,800m인데 지금 저희가 기사를 보면 300m가량 활주로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국토부의 입장은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활주로가 만약에 길었다면 이런 사고 충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를 연장하려고 하는 공사는 예. 지금 이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안공항의 보다 큰 항공기, 보다 큰 규격의 항공기를 운항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 더 길은 활주로가 있었다면 사고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겠죠. 예, 어쨌든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m, 보통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3,000m라고 하셨으니까 짧은 건 맞는 거네요. 그런데 공항의 활주로는 예. 그렇게 길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 짧은 공항이라도 짧은 공항에 내릴 수 있는 비행기가 취항하면은 공항의 활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번 보잉 737 기종 같은 경우에는 짧은 그러니까 2,800m 활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2,800 비교적 소형 기종이기 때문에 예. 2,800m 길이 활주로도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럼 교수님 역시 짧은 활주로가 사고의 원인이다라고는 보지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않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또 궁금한 부분이 동체에 착륙한 항공기가 지면에 닿기 시작한 게 활주로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주로 길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길이를 2,800m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비행기가 접지, 우리가 터치다운이라고 예, 하죠. 예. 터치다운을 해야지 충분한 길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간 지점에 접지하게 되면 활주로 길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반 정도밖에 사용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 이 터치 다운을 했으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는 충분히 확보가 건데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있었던 그 장애물에 충돌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것은 보통 항공기가 공항에 접근할 때 예. 안정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항공항 같은 경우에는 계기적 정밀 접근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자파를 타고 정확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공기 시스템의 문제로 그런 충분한 안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 항공기적인 상황이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전자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착륙을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자세하게? 공항에서 ILS라고요. 그 글라이드 슬롭이라고 활공각 지시기, 약 예. 비행기가 3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전자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활주로 중심선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로컬라이저라는 그런 전자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맞춰주면은 고도와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리 충분한 고도, 시간적인 여유, 예. 그리고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확한 이 지점에 원래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간 지점에서 착륙을 하면서 속도가 줄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앞에 있던 장애물에 충돌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보통 대부분의 공항에 이 있었던 벽 있잖아요. 벽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이 벽이 그러면 이렇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큰 충격을 줄 만큼의 이런 어떤 재질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에 있는 외곽 펜스는 보안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공기 거기에 충돌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외벽이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애초에 이런 비슷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 공항에서 착륙하다가 이런 말씀하신 보안을 위해서 설치된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전에?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 지금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교수님도 그 부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직전에 관제탑이 조류 충돌 주의를 지금 준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 뒤에 기장이 조난 신호,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블랙박스 분석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정황만 보아가지고는 항공기가 접근할 때 관제 기관에서 조류 활동이 감지가 됐고 그럴 경우에는 조종사한테 지금 조류 활동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접근해라 하는 주의를 주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조류 충돌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엔진 및 그 유압 계통을 비롯한 시스템에 손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준 이후에 그 2분 사이 만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예. 엔진에서 어떤 연기도 일어나고 소리도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조류 충돌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러면 정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관제탑이 조류 충돌 주의를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조류가 예. 날아다니는 새이기 때문에 새의 활동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가. 예측해가지고 하기는 그럼- 쉽지가 않은 근데 상황이에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마다 워낙 공항에 이 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항마다 그래서 이 조류 충돌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오늘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 조류를 퇴치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류가 완벽하게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조류의 분포가 얼마나 돼 있었고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조류의 움직임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보통 이렇게 주의를 주나요? 아니면 뭐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류 활동 같은 경우는 관제탑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조종사들한테 계속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리 가을철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조류 위험합니다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 이야기를 해보면 이 랜딩 기어가 대체 왜 내려오지 않았냐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인데 엔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이제 바퀴를 떨어지게 하는 그 수동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최후의 수단마저 쓰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것이 거의 뭐 3, 4분 이내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항공기가 지면 가까이 내려온 상태에서 또 복행을 했고 항공기가 기술을 180도 돌려가지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핸들을 주로 부기장이 하지만 네. 부기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 국토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엔진 이상이 랜딩 기어 작동과 연관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랜딩 기어의 독립적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랜딩 기어의 독립적인 원인일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항공기의 운항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그 랜딩 기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도 있고 수동으로 어떻게 내리나요? 조종석에 핸들이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당기면 그 노즈 기어 당길 수 있고 네. 메인 기어 하나씩 당겨가지고 그 핸들을 당기면 예. 그 랜딩 기어의 그 업락이라는 미케니즘이 풀려가지고 그 랜딩 기어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마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은 예. 일정한 고도까지 가서 항공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동체 착륙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동체 착륙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야 될 정도로 정말 상황이 급박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는 거의 뭐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고 예. 또 거의 발생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을 할 경우에는 착륙하다가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예. 항공기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이런 동체 착륙을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아주 항공기 상태가 예.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체 착륙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연료 탱크 등의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긴급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동체 착륙은 뭐 랜딩 기어가 안 나왔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예. 항공기 상태를 가볍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항공기 착륙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력 장치인 플랩 같은 것을 사용해서 예. 항공기의 착륙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줄여가지고 예. 그렇게 착륙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은 그 우측 엔진에서 이제 화염이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기체 내부에까지 그 연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객기에 연료를 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소형 기종인데 이 시스템이 역시 갖춰져 있나요? 지금 사고가 난 737-800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기 연료를 공중에서 배출하는 연료 배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항공기의 랜딩 착륙 하중이 이륙 하중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 항공기가 그렇게 큰 대형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륙한 다음에 바로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착륙을 하더라도 착륙 기어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대형 기종 같은 경우는 제티슨이라는 시스템이 퓨얼 제티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공중에서 이제 연료를
덤핑, 버리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비행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요. 그러나 이 비행기는 태국 방콕에서 떠가지고 장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양의 연료를 소모했기 때문에 그 연료가 너무 많아서 동체 착륙에 문제가 있었다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료가 너무 적어서 그 좀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항공기는 법정 연료라고 해가지고요. 예. 목적지 공항까지 온 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대체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연료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료는 무항공항이 아니라 다른 공항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형 기종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종 보잉 737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기령이 15년 동안 운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항공기는 20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15년이면 경령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노후화는 이 사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 문제는 원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 관리 측면의 문제에서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 제주항공 측이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가능성 보시나요? 항공기 정비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감독관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조사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모두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인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천여 가지 비행 데이터가 기록돼 있고 음성 기록 장치에는 관제탑과의 교신, 또 조종사와 조종사 간의 대화, 조종실 안에서의 기계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 분석하면은 조사에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인 단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를 하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조사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기체적인 요소도 있고 예. 기상적인 요소 또 조종사의 인적 요인 이런 기체의 또 설계 문제 예. 또 정비 문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딱 원인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예.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요인들이요. 기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상적인 측면. 오늘 무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기상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가 오전 9시경이었고 또 예보상에도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있을 만한 그런 예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종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지금 조종사가 기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차고 비행도 6,000시간이 넘었다고 하고요. 부기장도 1,650시간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장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지 예. 기장의 그 조종 행위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비행 기록 장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분석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비행자료 기록 장치 분석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 조종실의 음성 기록 장치와 조합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좀 과학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